2차 전지 대장주들은 그동안에 좀 과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한 5만 5천 원 선에서는 무난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가격에서. 지난번에도 6만 5천 원에 좀 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에서는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또한 시가총액 상위를 구성하는 종목이 또 인터넷, 그다음에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주식들이 있습니다. 바이오도 좀 포함시킬 수 있고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약간 좀 투자 매력이 있는 그런 주식은 좀 무엇인지 대형주 관점에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늘상 이렇게 보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대장주들은 그동안에 좀 과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외국인들이 이제 이익 실현 차원에서 매물이 나왔고,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많이 떨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웬만큼 떨어지면은 또 괜찮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닥을 다진 거예요. 어쨌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카카오는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5만 5천 원 선에서는 무난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선에서는 무난하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16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8만 원 넘었죠. 네. 그러니까는 네이버 같은 경우도 괜찮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팍팍팍팍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가 2년 전 3월 달에 그 팍팍팍 올라가는, 이제 그런 거는 거의 끝난 거고. 그건 올라면 또 10년 기다려야죠. 이렇게 이제 다지면서 그냥 그때 나오는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큰 거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보면 그동안에 떨어졌다가 게임주 중에서 그래도 꽤 회복했다가 요번에 다시 또 20만 원 밑으로 간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과거에 이제 올라갈 때는 그 섹터별로 같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시장이 유동성이 축소돼서 지금 투자 자금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고객의 예탁금도 줄고. 맞아요. 그러면 핵심 종목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개별 종목식으로. 섹터 중에서도. 섹터 중에서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게 돈이 많고 넘칠 때는 섹터로 같이 묶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적자 기업도 2차 전지라 그러면 같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같은 이제 2차 전지 3대장주들도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실적에 따라서. 게임주, 인터넷주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대형주지만 개별주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각계약진. 바이오주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바이오주들도 바이오라고 해서 다 같이 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코로나가 극성일 때 코로나 치료자만 붙어도 그냥 막 올라갔잖아요. 그냥. 신풍제가 생각나요, 갑자기. 그러니까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멸균을 시킨다는 말만 들어가면 올라가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국내 이제 코로나 이 백신 아니에요. 1호 백신인데 결국에 폐기 처분하기로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그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3분의 1도 더 떨어졌죠. 4분의 1 토막이 나온 거죠. 30만 원이 넘었었는데. 그러니까는 그런 것처럼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대? 유동성이 축소가 된 시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장세, 역금융장세일 때 대표적으로 역금융장세 때는 돈을 잘 버는 기업, 거기에 돈이 집중을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 투자 자금들이 그냥 선별적으로 올라간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봐서 인터넷주들 중에서도 이제 게임주들은 각계약진하는 거고, 요거 네이버 카카오는 그래도
너무 많이 떨어진 데다가 그래도 기업이 뭐 그렇게 엉터리가 아니고 괜찮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은 주는 거죠. 이제. 그리고 자동차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자동차는 제가 보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가격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현대차하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그 이제 혜택을 못 받으니까는 거기에서 점유율도 떨어지고 판매가 시원찮으니까는 그러니까 1,000만 원 가량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는 그 같은 값이면 비슷한 차종에 다른 자기네들 차 사겠죠. 국내 차를 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의 현지 공장이 가동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갭맥국에 또 조금 염려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 템포 늦춰지면 또 이제 점유율을 따라잡는데 영향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반영이 돼서 지금 그 기아차 같은 경우 8만 원 넘었던 것이 8만 7천 원, 8만 8천 원까지 갔었거든요. 올 초에. 네네. 올 초에 8만 8천 원이었고 제가 중간에 8만 7천 원에 팔았고 그 8만 원 요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바로 전에만 해도 10월 달, 9월 달만 해도 8만 원 선에 있었거든요. 그랬던 게 이제 급락을 해가지고 6만 4천 원까지 왔다가 요번에 7만 원 갔다가 지금 6만 6천 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난번에도 6만 5천 원에 좀 매수를 했는데 기다리면 6만 5천 원까지는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배당도 괜찮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거 괜찮고 현대차도 마찬가지.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하고 이렇게 이제 비슷하니까는 그것들도 내년에는 괜찮지 않을까. 어쨌든 지수가 이렇게 이제 바닥을 치고 있으면 지수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거, 지수가 반등을 했는데 덜 올라가는 거, 그쪽은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지수 대비해서 오버슈팅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지수하고 이렇게 아무리 좋은, 물론 개별주들에서는 오버나잇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빼놓고서는 대부분 지수하고 키 맞추기를 해가지고 지수 대비해서 과도하게 올랐다.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특히 대형주일수록 외국인이나 기관이 공매도를 칠 수가 있으니까는 조금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은 조심하는 게 좋죠. 이익 실현을 하는 게 좋다. 정리를 해보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장기적인 업황은 적고 성장성은 좋긴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보다 아웃퍼폼하고 지금 뭐 어느 정도 떨어지면 또 괜찮다는 그렇죠.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반면에 뭐 인터넷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좀 2차 전지가 달려간 것보다는 확실히 좀 소외가 됐었고 지금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괜찮다. 그렇게 이제 정리해보면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2차 전지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보고 싶은데요. 2차 전지가 진짜 증시의 장기간 주도주로 자리매김했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이후로도 계속해서 좋았으니까. 옛날에 뭐 약간 뭐 배터리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뭐 BBIG라고 해서 그 엄청난 그 주도 성장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 살아남은 게 2차 전지란 말이죠. 2차 전지만. 그렇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 막 신규 사업을 추가하면서 막 진출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개별 기업이고 후발 기업들이에요. 그런 경우는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 그러니까 잘 이제 그 휴대폰 나왔을 때 그러니까 휴대폰이 아무나 다 들어왔던 거예요. 아무나 다. 근데 그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뀌고서 스마트폰으로 바뀌기 전에 거의 다 이제 퇴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돈이 딸려가지고 기술력도 딸리고. 그러면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완전히 판세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이제 이 2차 전지라고 하더라도 완제품 말고 소재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전해질 하다 보면 양극재에서도 또 얼만큼 그 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제 중소기업들도 들어갈 수가 있죠. 충분히. 맞아요. 그게 이제 뉴스로 나오고 신문으로 나오니까는 그냥 너도 나도 2차 전지 하는 것 같지. 거기에도 각 부품에서 특화된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작정 그거를 뉴스화 시키는 기업보다 진짜 저 기업이 실력이 있어서 그게 대기업에 납품하는데 먹히느냐 그런 것까지도 잘 살펴봐야죠. 네. 그러니까 주가 띄우기를 위해서 일부러 이제 뭐 2차 전지에 투자를 한다 그런 거로는 이제 안 먹히는 거고 네. 우리 모토로라가 휴대폰 시장의 세계 탑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만둔 것처럼 맞아요. 또 LG전자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거기도 이제 살아남는 기업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2차 전지 하지만은 이제 우리 대형 3사들은 벌써 이제 이게 딱 틀을 갖춘 거고 지금 나오는 것들은 다 지금 말씀드린 작은 부품이나 작은 파트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진출하는 거지. 뭐 돈이 있어서 그럴 것 같으면 옛날에 진출했죠. 그렇죠. 포스코 같은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원체 사이즈가 크니까는 그렇죠. 그런 데들은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 대기업체. 거기들도 보통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일정 부분, 그 돈이 되는 부분 그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그 리튬 관련주도 최근에 좀 많이 각광을 받았다가 뭐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좀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소재 확보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핵심 소재를 이제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니까 좀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금양 같은 기업 같은 경우 5천 원짜리였는데 4만 원까지 갔다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그 4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4만 원 조금 넘었거든요. 5만 원까지는 안 가고. 네. 4만 원 조금 넘었다가 3만 원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맞아요. 네. 이렇게 2만 8천 원까지 갔다가 이번에도 또 그 리튬 뭐 생산해낸다 그러니까 3만 4천 원까지 왔다가 지금 3만 1천 원대 있죠. 참 진짜 다 빼뚫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엄청난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업이 내년에도 나올 거란 얘기예요. 뭐 어떤 기업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쌀 때, 그리고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만 원일 때 원통형 배터리 생산해낸다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에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생산해내는지, 저게 먹히는지, 그 확인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쌀 때, 5천 원에서 만 원 올라왔으면 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엄청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만 원에서 샀어도 뭐 300% 이상 400% 수익이 날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런 기업들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EM 플러스 같은 경우도 3천 원하고 그랬었는데 7천 원까지 왔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그 작은 기업들이라고 무시할 건 아니고 이게 제대로 뭘 하고 있나 이제 살펴볼 필요는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 돈이 투자되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들을 뭐 사실 오르기 전부터 잡는 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렇죠. 뉴스 풀러 나오고 실제로 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는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수밖에 없어요.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그 홈페이지도 좀 들어가서 보고 진짜 뭐 실적도 좀 보고 이제 첨보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지난번에 1,000억 가까이 시비 발행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거가 기간 투자자들한테 다 소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18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그래도 다시 또 24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고 그게 가시적으로 이제 투자자들한테 각광을 받다 보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할 기업들이 같은 2차 전지라고 하더라도 세세하게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에도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위험한 거고 리스크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적당히 시작을 했을 때 또 같은 바운더리 안에서 지수하고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제 아무리 성장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너무 올라가면은 리스크가 크니까는 그래서 타이밍을 좀 잘 잡아야 돼. 타이밍. 알겠습니다.